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공항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연휴 동안 긴 휴장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10일, 역대 가장 긴 추석 연휴로 3천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공항은 벌써 연휴 시작의 설레임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권영봉 기자, 공항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많이 보이네요. 네, 인천공항 1터미널입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죠. 하지만 이곳 인천공항의 연휴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설렘 가득한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에 있어가지고 해외 가는 것도 짧으면 사실 부담스러운데 기니까 이제 가서 가족들이랑 좀 더 많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역대 최다인 526만 명이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인천공항만 245만 명, 하루 평균 22만 3천 명의 이용객이 몰릴 걸로 보입니다. 역시 역대 최다고요. 가장 붐비는 날은 첫날인 내일인데 출국자만 13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에게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엔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항 파업도 있어 우려되는데 혼잡 대책은 있습니까? 네, 우선 출국장 문 여는 시간을 오전 5시로 1시간 당기고요. 안면인식 출국 시스템이죠.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5곳으로 늘립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출국장별 예상 소요 시간 안내 서비스도 제공을 하니까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수속에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집에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항 노동자 파업 때문에 수속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아직은 공항 운영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벌써 차량으로 고향을 향해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번엔 서울요금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조금씩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주요 지점 실시간 상황 폐쇄회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서울 방향으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다서다 거부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부선 안성 분기점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속도를 늦추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저녁 7시에서 8시쯤 절정에 이르고 자정 사이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전국적으로 차량 524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저녁 7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50분, 광주까지 3시간 40분, 대전까지는 2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274개 구간을 선정해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 차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추석 이틀 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막혀도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우실 텐데요. 시민들 직접 만나봤죠? 네, 저희 취재진이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루 종일 인파가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서울에 사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역귀성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이제 시댁 부모님 뵈러 부산 갑니다. 아이들도 친구들도 만나고 저도 나름 친정 식구들 만날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행을 시켜줘서 고맙죠. 이제 제가 원래 80이거든요. 8선 여행으로 애들하고 설악산 놀러 가려고. 올해 추석 연휴가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만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처럼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조금 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그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거 기자, 이 전 위원장 지금 조사 중이신 거죠?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곧바로 이송된 뒤 오후 5시 40분쯤 이곳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수갑을 찬 채 도착했는데요. 격앙된 표정의 이 전 위원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그러면서 경찰의 전격 체포를 두고 배후가 누구냐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출석하려고 했지만 국회 일정이 생긴 탓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기자, 지금 보니까 이 전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겁니까? 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했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경찰도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발언 취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조사 이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국무회의에서도 참석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그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하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된 뒤에는 더 날선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듣고 회의에서 배제당하는 등 대통령실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발 등으로 맞서왔던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체포 소식에 만시지탄이라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의원들이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라고 규정했는데 이 전 위원장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내란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번 연속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풀어주면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처음으로 녹화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던 다른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위헌 문제를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만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재판 중계 결정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서도 중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이 특검법에 도입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엄격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재판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중계를 직접 결정하며 모습을 드러낸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술접대 의혹 심의 결과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석방해주면 성실히 출석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란 재판 법정에서는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상복인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 모습이 김건희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열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입니다. 박옥수 특별검사보와 이창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7명 모두 검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상복을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정부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석됩니다.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파견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달 29일 내란 재판 때도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온 파견검사들에게 검은 넥타이의 의미를 묻자 검사들은 답변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팀 지휘부도 재판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정치권의 공세에 몸을 낮추면서도 파견검사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집단 원대복귀 의사를 전달했던 한 민중기 특검팀 파견검사는 MBN에 친정이 없어지는데 로봇도 아니고 사기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검팀 지휘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필요한 일이고 일부 검사들은 의지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되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면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됩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와 상고 남용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인 어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무죄뿐만 아니라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와 공소 기각된 사건도 상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현행 상고심 절차 심의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서 기계적으로 또 상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정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이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종교 신도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 민주당은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입당 당원 서류 추천 과정에서 당원 당규를 위반했던 겁니다.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앞서 진 의원은 김씨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집단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은 김씨 의원은 이미 탈당한 상황이라 실제로 징계되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 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기. 국민의힘은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리 관련 동원 의혹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주당도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포함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왜 이렇게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을 중단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모두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추정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큰지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며진 재건축 예정 아파트 이 현관에서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나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열을 가하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4분 만에 폭발합니다. 아파트 현관이 폭발 압력을 이기지 못해 뜯기듯 열리고 치솟는 불길에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와 도로까지 시커먼 연기에 휩싸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나자마자 뛰어들었지만 불길을 잡는 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입니다. 내부는 완전히 검게 불에 탔는데요. 바닥에는 폭발하고 남은 리튬이온 배터리 잔해들이 흩어져 있고 또 폭발 당시 압력에 의해 현관문이 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소화 수조에 담긴 배터리를 보니 찌그러진 케이스 안에 담겨 있는 원형 배터리 셀들이 모두 터져 있습니다. 하나의 배터리 셀이 터지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지는 이른바 열폭주가 일어난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에 더해 배터리에 들어있던 가연성 가스까지 뿜어져 나와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현관문 근처나 아니면 집 안에서 가급적 충전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형태로 화재가 일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대피로도 차단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갈수록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30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서부간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잇따라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심지어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던 이 남성,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에서 성산대교 방향. 30대 A씨가 몰던 SUV가 2.5km를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느린 속도로 운전했지만 결국 정상 방향으로 운전하던 차량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무려 3km나 더 운전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차량을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도주한 남성은 대교 북단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A씨를 상대로 검사를 했지만 술을 마신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필로폰을 어떤 경로로 입수하고 투약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학교 몰카 범죄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난 5년간 들인 예산은 약 9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800건이 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가 적발한 건수는 5건에 불과했는데요. 수십억 원의 예산은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 김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정부는 2020년부터 전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초중 고교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불법 촬영을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손에 꼽습니다. 점검 첫 해 1억 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24억 8천만 원으로 급증했고 7월 현재 13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5년간 들어간 예산만 89억 원. 하지만 적발 실적은 미미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초중 고교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824건인데 비해 사전 적발은 단 5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가끔 있어서 정부의 연간 평균 점검 횟수가 2번에 불과한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설치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 텀을 좀 줄여서 좀 정기적으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계속 범죄는 발생하지요.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상시 탐지 장비를 이제 도입해서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죠. 약사가 알아서 잘 만들어줬겠거니 믿고 먹을 수밖에 없는데 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약국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약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 먹을 분량으로 포장되는데 따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안심하고 먹죠. 그게 뭐 언제 건지는 몰라도. 네. 안 믿으면 못 살죠. 믿고 살아야죠. 네. 하지만 일부 약국이 이런 믿음을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조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취합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약국은 139곳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고발 같은 민원이 있었을 때 적발한 것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만 나타난 거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적발돼도 3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고작인데 하루 최대 57만 원의 과징금을 내면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게 됐어요. 약사법상에 나와 있어요. 일일 최대 금액이 57만 원인데 171만 원 이렇게 되죠. 형사고발도 동시에 이뤄지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추석 앞두고 명절 휴가비나 상여금 받으셨습니까? 팍팍한 경기 상황에 상여금을 못 주는 기업도 많다는데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받는 직업이 있죠. 300명의 국회의원들 이번에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얼마였을까요? 김도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여전합니다. 처리 못한 민생 법안만 70건에 육박합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각 당의 사정이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석 상여금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추석 상여금 425만 원, 직장인 평균의 7배에 달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에 일명 명절 떡값까지 꼬박 챙긴 셈입니다. 심지어 법정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지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여금을 반납한 의원도 나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며 처음으로 휴가비 수령 사실을 전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국회에선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채택된 증인 중 기업인이 160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습니다. 보여주기식 기업인 소환은 자제하자고 했던 여야 지도부의 당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회는 매해 국정감사마다 너무 많은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주기식 질문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여야 지도부는 이런 관행을 깨 기업 총수 소환을 자제하란 당부를 했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은 16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역대 최다인데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운영위 등 위원회까지 합치면 200명에 육박할 거란 관측입니다. 국감 증인이 기업인에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전원 기업 같습니다. 전원 기업가세 증인만 10몇 명 되는데 전원 기업가고 기업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숙고해서 신청을 하고 또 하지만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 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에이펙 당일 증인으로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 무분별한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최장 열흘간의 이번 연휴, 이재명 대통령도 휴식을 예고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에이펙 홍보 영상의 깜짝 등장에 화제가 됐는데요. 가수 지드래곤 다음에 나타나 AI 아니냐는 의심까지 샀던 그 영상을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천천히 등장하는 모습을 박찬욱 감독과 축구선수 박지성, 안성재 셰프가 지켜봅니다. Welcome to APEC. 비행기를 후진하는 지드래곤 뒤로 경광봉을 들고 항공기 이동을 유도하는 이 대통령이 보입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에이펙 특별 홍보 영상에 이 대통령이 깜짝 출연한 모습입니다. 애초 예정됐던 참여는 아니고 카메오 출연 요청이 와서 받아들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에이펙 홍보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열흘이라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휴식을 예고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 하루를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되는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참모들에게도 공식적으론 휴식을 권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쉬세요.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게 공직이죠. 휴식 선언은 했지만 추석 연휴에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말 열리는 에이펙과 아세안 등
굵직한 외교 현안에 대한 구상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예, 정치권 화제가 된 말들을 전해드리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예,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볼까요? 추석 민심 잡아라. 오늘 정치권의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오늘 이른 아침에 용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예. 주로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현장 영상 보시죠. 정청래 아저씨예요. 몇 살이에요? 5살. 정 대표 어제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기자 여러분들도 해피 추석. 네, 잘 보내세요. Goodbye and see you. 예, 유행어가 된 모습이네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송편을 빚었다고요?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직접 떡메리치기도 하고 송편을 빚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송편 빚는 모습을 보던 한 할머니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잘 만든다고 지원했는데 이거 네. 어떻게 건데 이거 지금? 그게 말이에요. 현치 않아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척추를 잘하셔야 송편 잘 만들면 뭐예요? 다 잘해야죠 다. 예, 다 잘해야죠, 다 라고 말하는 이 장동혁 대표의 마음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 톡톡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학력까지 논란인데 정치권에서 학력이 논란이 된 사람이 있나 봐요? 네,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감 출석 논란으로 시작된 불씨가 엉뚱하게 학력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어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이 성남의 한 대학을 나왔고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며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자 박원석 전 의원이 김 실장은 다른 대학을 나왔다며 학력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학번은 93학번이고요. 98년 2월에 졸업을 했고 3월쯤에 제가 성남 쪽에 소개를 시켜준 게 맞고요. 이름 빼고는 알려진 게 없다는 그림자 실세라는 평가 속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신상 공개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야 게임 대결 무산, 그러니까 3당이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예, 알죠. 당초 여야 청년초선, 민주당 모경종,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추석 연휴에 협치의 의미로 이 게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불참하겠다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누가요? 왜요? 모경종 의원입니다. 모 의원은 SNS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내란 청산도 안 됐는데 야당과 게임하는 게 맞냐? 혐오 발언 이준석은 절대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모 의원의 불참 선언 직후 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협치는 무슨 이렇게 꼬집었고요. 김재섭 의원은 SNS에 게임을 게임으로 못 받아들이면 심각한 정치병이라며 민주당은 염치가 있으면 협치라는 말도 꺼내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유야 어찌됐든 스타크래프트마저 정쟁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는 세계적인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가 9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제인 구달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침팬지가 아닙니다. 바로 강아지이고 그 이유는 침팬지는 너무 사람 같아서라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창한 숲속 방사된 침팬지 한 마리가 잠시 멈춰서더니 백발의 여성을 꼭 끌어안습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며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제인 구달 박사입니다. She is about to come out into this paradise. She's the 15th chimpanzee to get her freedom here. 26살에 처음 연구를 시작한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학계에 입증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도구 사용의 통념을 뒤집어 야생 침팬지에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혔고, 침팬지가 사람처럼 의사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규명하면서 동물 행동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설립해 침팬지 서식지 보존 등 환경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구달 박사는 강연차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노환으로 91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엔은 지구 위 모든 생명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주요 외신들도 자연계를 위한 지치지 않는 대변자라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조금 더 지적인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명언을 남긴 구달 박사. 그의 삶과 업적은 침팬지뿐 아니라 인류와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Each and every one of us makes some impact on the planet every single day that we live. And we're in a position, a fortunate position, of being able to choose what sort of impact.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이 붕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더니 조금 뒤 측면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Billy just fell. Oh! 바닥에 떨어진 벽돌 잔해로 주변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60년 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환기구 가스 폭발이 발생해 환기구를 포함한 건물 측면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붕괴를 목격한 주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hat brings me memories from 9/11. And then I called my daughters. And I told my other daughter, let's go. I cannot be here. 사고 직후 당국은 가스 공급을 끊고 주민들은 안전 진단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거처로 대피했습니다. We have building inspectors that are inspecting the foundation of the building and inspecting all of the apartments in the affected areas to make sure that the building is structurally sound. 뉴욕시에는 이처럼 오래된 공공주택 건물이 약 2,400채나 있어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아파트는 기존의 보일러 관련 규정 위반이 3건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이처럼 기숙학교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 학생들이 매몰됐는데 이틀 만에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기숙학교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하고 맨손으로 부서진 잔해를 치운 끝에 생존자 5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기숙학교가 붕괴된 지 이틀 만입니다. Kita telah berhasil mengevakuasi 7 korban dengan rincian 5.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반쯤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던 이슬람 기숙학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당국은 2층짜리 기도실 건물을 허가 없이 4층으로 증축하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여전히 50명 넘는 사람들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학교 앞에 모여든 가족들은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Saya cari-cari nggak ada sampai saya menangis. Apa bisa diselamatkan apa tidak gitu. 사고 발생 이틀 뒤 인근에 규모 6.0의 지진까지 덮쳐 한때 구조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치열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 육군의 최고 수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이 아닌 3성 장군으로 잘못 표기한 해프닝이 있었던 직후라 어떤 발언을 했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미 육군 장관의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내부 임명록에 사성 장군인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으로 오기했습니다. 미 당국은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사성 장군 숫자를 20% 감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데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미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삼성 표기 논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 육군은 최근 수십 년간 본부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말한 겁니다. 미 육군 지휘 구조의 비대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감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리스콜 장관은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 요소로 중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북 억제라는 본래적 목적은 약화되고 대신 주일미군 중심의 대중견제 전략에서 주한미군이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으로 격상을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삼성으로 격화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 병력 숫자도 일본보다 현저히 적고 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새 국가방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주식 투자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 추석 선물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3,500을 돌파하며 3,550선까지 치솟았는데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장중 9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2% 넘게 뛰며 순식간에 3,500을 돌파한 코스피. 3,550선까지 치솟으며 강세를 이어갔고 랠리 끝에 2.7% 급등한 3,5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록한 장중 최고 기록을 6거래일 만에 뛰어넘어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한 겁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모처럼 힘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등했는데 장중엔 4년 9개월 만에 9만 전자에도 올라섰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0% 가까이 폭등하며 종가 기준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오픈 AI와 협약을 맺고 초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외국인 매수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며 집계 이래 가장 많이 산 날로 기록됐습니다. 보면 AI 사이클 자체가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부분, 또 미 연준의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형성이 돼 있고 연말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연휴 이후에도 장이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라남도 한평에는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쥐가 발견된 걸 기념해 만든 황금박쥐상이 있습니다. 순금이 무려 162kg이나 들어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올 초부터 이어지는 금값 랠리에 17년 만에 몸값이 10배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 엑스포공원에 있는 황금박쥐상입니다. 1999년 멸종위기종 황금박쥐 162마리가 한평에 나타난 것을 기념해 만든 건데 제작에 순금 162kg과 은 281kg이 들었습니다. 재료비만 28억 원이 넘게 들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올해는 황금박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금값 때문. 1g당 금값이 18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는데 연초보다 50%나 뛴 수치입니다. 손님들이 한 5배 이렇게 몰렸던 그런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에 다시 재현됐습니다. 덩달아 뛴 황금박쥐상의 몸값은 현재 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률이 1100%를 넘어 계속 높아지자 황금박쥐상을 팔아버리자는 의견은 쏙 들어갔습니다. 팔아서 이렇게 좀 행정에 도움이 보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시긴 했거든요. 뭐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게 아니어서. 게다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금 같은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황금박쥐상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설 스포츠클럽 감독이 도민체전에 출전할 선수를 급조해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출전비를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역체육회는 조사는커녕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고창에서 전북도민체전이 열렸습니다. 앞서 남원시 체육회는 지역의 한 사설 스포츠클럽 감독에게 중등부 축구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급조해서 구성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축구 잘하는 애들 18명 모아오라고 했어요. 대회 참가자에게는 체육회에서 1인당 23만 원의 출전비, 그러니까 체재비를 지급했는데 감독이 가로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23만 원 들어왔는데 그걸 다시 자기 회사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감독은 이 과정에서 부모 동의도 없이 학생들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기 그냥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순수하게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지급된 출전비는 414만 원. 해당 감독은 훈련을 위해 축구공 60개와 팀조끼 50벌을 44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 말은 다릅니다. 유니폼이랑 축구공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못했어요. 논란이 일자 남원시 체육회는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학부모에게 전화해 사건을 덮자고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학생들 계좌에다가 다 입금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더 시끄러지는 것보다 좀 좋게 원만하게 끝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은 교통법규를 어긴 얌체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2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만 3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벗어난 화물차를 불러냅니다. 운전자는 정체가 없는 도로인데도 차가 많아 그랬다고 발뺌합니다. 차가 자꾸 계속 오니까는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거야 알지요. 이번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린 승용차가 적발됩니다. 면허증 제시를 끝내 거부한 운전자는 경찰관이 주민번호를 묻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생년월일을 기억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이 긴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도로 곳곳에 암행과 일반 순찰차를 배치한 경찰은 평소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엔 드론도 투입돼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하늘에서 적발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과 갓길 위반, 지정차로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고속도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오늘 2시간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만 344건이 적발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부터 더욱 바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품들이 오가는 물류센터, 송편을 파는 떡집, 귀성길이 시작된 버스 터미널도 분주해졌습니다. 황지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경기 안성시의 한 농식품 물류센터입니다. 곳곳에 과일과 채소가 담긴 박스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고 이를 서둘러 옮기려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창고 한켠에선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거나 직접 먹어보며 품질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연휴를 맞아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조금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숨차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일단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다 뭐 쉬는 시간 포기하고 다 달라붙어서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둔 2주간의 하루 출고량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만 건에 달했는데요. 작업자들도 40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한가위에 먹을 송편을 사려는 손님들이 한 떡집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내일 식사하는데 송편을 상에다 올려놔드리면 잘 졌어요. 이거.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떡을 만들고 쪄야 하지만 고단함은 금세 잊힙니다. 바빠요. 명절 때는 너무 기분도 좋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늘 감사하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네. 추석을 맞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근무자들도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승객을 관리해야 하고 차량에 문제는 없는지 틈틈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휴 내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버스터미널의 하루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평상시에 있던 차량에 거의 한 3배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이 나오신다는 거죠, 손님들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몸은 피곤해졌지만 마음만은 꽉 찬 보름달만큼 풍성해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12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극장보다 자주 가는 야구장이 됐지만 장애인 팬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신영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양성기 씨는 열혈 LG 팬입니다. LG 홈 경기가 열릴 때면 어김없이 잠실 야구장을 찾는데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야구장까지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2호선이 환승 구간이 엄청 길어요.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서 눈치껏 잘 다녀야 돼요. 제가 잠실에서 내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소리 중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제가 다시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으로 가요. 힘들게 야구장에 도착해도 긴장은 계속됩니다. 내야 명당 자리에 마련된 휠체어석은 1루와 3루를 합쳐 단 6자리뿐. 외야 모퉁이에 30석이 더 있지만 동반자 좌석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은 가족이나 생활지원사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 예매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매에 성공해도 마냥 편하게 야구를 볼 순 없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시야가 아마 가장 좀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분들이 일어서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앉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나요? 그냥 봐요. 오히려 남의 불편이 더 신경 쓰입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휠체어를 올렸는데 그 뒤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오늘 일로 오게 됐어요. 멀리서 보니까 또 가까운 데가 더 보기 좋았어요. 생리현상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43년 된 낡은 야구장은 화장실 문조차 혼자 열기 어렵고 장애인 화장실은 전동 휠체어가 드나들기엔 입구가 너무 좁습니다. 들어가기 힘들거나 제가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동을 해서 지하철역에 가서 좀 더 잘 돼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 이용하기도 하고.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 국민 대다수가 야구에 마음을 연 만큼 모두에게 열린 야구장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가벼워진 지갑 사정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 사려고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품, 일명 짝퉁은 직접 눈으로 봐도 걸러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엔 AI가 이 가품도 판별하고 사기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필요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중고거래. 불경기의 시장 규모도 급성장해 올해는 4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중고거래 시 가장 걱정되는 건 가품 구매입니다. 특히 최근 가짜 명품을 파는 SNS 생방송이 유행하면서 가품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올까 봐 하는 판매는 많이 하는데 구입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중고 플랫폼은 가품 피해를 막고자 전문 검수센터까지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X선 형광 분석, 일명 XRF 장비와 AI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가품을 판별합니다. 제가 직접 이 가방이 가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가품 판정이 나왔는데요. A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미량의 원소의 차이까지 잡아내려면 결국 기술과 AI가 결합해야. 시장 신뢰도와 직결하는 만큼 정부도 가품 구별 기술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유효 상품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만 소비자 신뢰도 회복하고 또 판매자와의 대화 패턴을 AI가 분석해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일명 먹튀 가능성을 잡아내는 등 사기 방지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MBN과 서울 AI재단 한국생산성본부가 공공부문 AI 현황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올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AI 활용 지수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 서울 자치구를 시작으로 평가해 AI 역량 강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전설 요기베라의 명언이 이렇게 실감나는 시즌이 또 있을까요? 한화는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우승 기회를 날렸고 LG는 먼저 기회를 날리고도 우승을 선물받았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한화가 5대2로 앞서던 9회 말 마지막 수비. 잠실에서 1위 LG가 NC에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와 승리를 잘 지키면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한화는 마무리 김서현으로 투아웃까지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서현이 갑자기 흔들리며 안타를 내주고 2점 홈런을 두들겨 맞아 한 점 차까지 쫓겼습니다. 그래도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됐지만 김서현은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올 시즌 안타 1개가 전부인 신인 이율리에게 역전 끝내기 홈런까지 맞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우승 꿈이 날아간 한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했고 김서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넉넉하게 1위를 달리다 마지막 3경기를 모두 지며 자력 우승 기회를 날리고 쓸쓸히 그라운드를 떠났던 LG 선수들은 갑자기 우승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와 멋쩍은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자력 우승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페넌트 레이스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 좋은 경기와 함께 꼭 우승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써지며 1위 싸움은 막을 내렸지만 마지막 가을 야구 티켓을 향한 5위 경쟁은 내일 시즌 최종전에서야 가려집니다. 8연승으로 뒷심을 낸 NC가 5위로 올라섰고 KT가 단 2모 차이로 뒤져 있습니다. 둘 다 이기거나 지면 NC가 그대로 막차를 타고 NC가 지거나 비기고 KT가 이기면 티켓의 주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올 시즌 프로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초반부터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텐데요.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추석 당일인 월요일 저녁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전남에는 비가 시작됐고요. 오늘 밤에는 그 밖에 호남과 충남으로, 내일은 차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날은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23도, 대전은 21도 선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2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부터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